이슈의 중심 최경영의 최강시사. 네, 내용의 진위부터 출처, 검증 압박까지 윤석열 엑스파일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 계속되고 있죠. 윤석열 전 총장은 29일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고요. 엑스파일 논란이 요동치는 대선 시기에 어떤 변수가 될지 오늘은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부터 내내 뜨거웠는데 이 윤석열 엑스파일 사건은 핵심은 뭐라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이제 윤석열 총장이 그 정치권에 진입하고 또 대선 후보가 되는 과정 그리고 예.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 반대하는 분들이 이 엑스파일이라는 것을 생산하고 유포하고 또 유권자들로부터 이제 의구심을 불러일으켜서 결국은 지지율도 떨어뜨리고 하는 목적으로 만든 것인데 예. 주된 목적은 결국 민주당에서 있겠죠. 그리고 이런 엑스파일을 제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춘 분들도 민주당이라고 보고요. 그 민주당에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민주당이 만들었을 수가 있고 또는 민주당이 이제 여러 가지 기존에 그 떠돌던 그런 파일을 총괄해서 예. 집대성할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이야기한 것이 또 민주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가 파일을 차곡차곡 쌓아놓고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최근에서는 조금 말을 바꿔서 검증 자료를 쌓아놓고 있다고 이야기한 것뿐이다 이야기하는데요. 검증이라는 것도 사실 좋은 이야기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결국은 험담하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발목 잡고 끄집어 내리려고 하는 건 다 똑같은 이야기죠. 예. 이거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습니다. 특별히 보고 싶지도 않고요. 특별히 보고 싶지도 않으시고요.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이 사실은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에 그 처가의 장모 되는 분하고 예. 그 결혼하기 전에 장모가 이제 사업을 하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던 분들하고 소송을 많이 했었나 봐요. 예. 몇 년 동안.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형사 이미 이제 그 예. 보도가 됐으니까 그러니까. 전대택 씨 사건 같은 거죠. 예. 이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문제가 많이 되었고 그것이 사실 이제 그 동안에 계속 불거져 나오면서 그분이 또 이제 서로 간에 상호 고소 고발을 반복해서 결국 이제 상대방이 구속되거나 실형을 받고 복역을 하는 이 과정에서 상당히 원한 관계가 되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쪽에서 기본적으로 제가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언론이 이제 취재를 해서 어떤 의혹 중에서 어떤 특정한 사실을 밝혀내고 그걸 윤 전 총장에게 대선 후보로 나왔으니 이 말에 관해서는 이 사실에 관해서는 좀 밝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검증 취재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활동에 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하게 되겠죠.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또 이해관계에 있는 방금 정모 씨 그분이 예.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또 나올 거고 언론이 또 카메라를 들이대면 또 나와서 인터뷰도 할 거고. 만약에 그렇게 해서 새로운 어떤 구체적인 뭔가 그 정치적으로는 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밝혀진다면 앞으로 상황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예. 이제 자기가 이제 출마 선언을 하면서 원칙을 한 두세 가지는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예. 자기가 결혼하기 이전에 빚어진 일이라고 하더라도 가족이지 않습니까? 가족이 이 법적인 문제에 연루되면 엄벌에 처하도록 스스로가 오히려 앞장서겠다. 예. 장모든 또는 가족이든 어찌됐든 범법 행위가 있으면 법이 정하는 최고의 처벌을 받도록 내가 오히려 앞장서겠다. 그런 원칙을 분명히 정하고 예. 또 그걸 천명해야죠. 이 엑스파일에 대한 대응은 이준석 당대표와 김재원 최고위원 사이에 약간 좀 의견이 다른 것 같다라는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준석 당대표는 이것에서 약간 좀 떨어져서 거리두기를 좀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저와 이준석 대표의 별 차이는 없는 것이 첫째 하나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될 주체는 역시 후보자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전 총장이 개인에 관련된 내용은 어느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죠. 본인이 해명하고 그에 대한 처방을 내놔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유포하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는 정치 세력이 민주당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에 대해서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이 당 차원에서 대응을 하고 우리 후보를 보호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이준석 대표는 아마 그런 경우에 입당하지 않았으니 사실 우리 사람이 아니지 않느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플랫폼 정당이라고 계속 지향을 했지 않습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번 대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길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단일한 한 명의 야권 단일 후보를 선거에 내보내는 것이 실질적이고 또 유일한 대선에서 승리 길이다. 우리가 지난 지방선거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안철수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아니었지만 오세훈 후보와 단일화를 통해서 서울시장 선거에 압승을 거둘 수 있었거든요. 그런 입장이라면 지금 우리 당이 아직 입당하지 않았거나 또는 아예 아직 공무원 신분인 최재형 감사원장까지도 결국 우리가 언젠가는 야권 단일 후보로 만들어야 될 함께 가야 될 사람이고 또 지금 그분들이 잘못되면 사실은 정권 교체의 가능성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당은 보호를 해야 된다는 입장인데 이준석 대표는 그 점에서는 저하고 확고하게 생각이 좀 다릅니다. 그 정권 교체 가능성이 줄어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당 내부의 후보들도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잖아요. 30대 당대표 그다음에 혁신이나 쇄신의 이미지가 살아난 거는 사실이에요. 4.7 재보궐선거 이후에.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그 당 내에서도 나올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지난번에도 당내에 있는 오세훈 후보가 결국은 단일 후보로 선출이 되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되더라도 만약에 그때 우리가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노력을 포기하고 야권이 분열되거나 했다면 또는 안철수 대표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끌어내지 못했다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거든요. 지금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 당의 후보의 지지율이란 건 사실 등수 안에 잘 못 드는 그런 정도의 지지율이거든요. 아무리 당 지지율이 높다 하더라도 이 대선에서는 또 국민들이 보는 건 지도자를 뽑는 것이기 때문에 정당의 그 어떤 후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의 지도자성 내지는 저 국가를 끌고 갈 수 있는 미래 비전 같은 것을 많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예컨대 이런 식으로 해서 야권 통합이 되지 않고 야권이 분열되어서 대선을 치른다면 저는 필패라고 봅니다. 근데 윤석열 전 총장도 지난번에 이제 이동훈 전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를 했고 그 이후에도 그런 이야기가 지금 확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보도에서 민심 투어를 한 다음에 6월 29일 그 정치 공식 선언하고 민심 투어를 한 다음에 국민의힘의 입당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종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 그 이후에 이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캠프 내에 어떤 윤석열 캠프 내에 좀 다른 목소리들이 분명히 있고 윤 전 총장도 그 다른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있다. 다른 어떤 변수도 이른바 제3지대 여전히 있는 것 같다. 이런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우리 당에 오도록 우리가 이제 손을 내밀어야 된다는 거죠. 더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내밀어야 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8월 말에 버스 떠나니까 그때 문 닫고 가니까 그 후에는 온다고 해도 소용없다. 이럴 상황이냐. 그게 아니라 그 후에 오지 않고 그 전에 오도록 우리가 당신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함께 한다면 우리가 최대한 도와주겠다. 그 전에라도 입당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도와준다. 더 나아가서 우리 당과 함께하면 공정하고 중립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후보 경선을 통해서 후보를 선출할 테니 걱정 마라. 이런 메시지와 사인을 줘야 되는데 도리어 당내 사람들 우대할 것 같이 또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불이익을 줄 것 같이 그런 식으로 하면 후보들은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함께 하겠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것이 과연 야권 분열을 가정하고 이야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통합된 후보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이야기하느냐의 차이라고 봐요. 더 나아가서 우리 당에서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 후보 단일 입당하지 않은 후보가 있다 하면 우리 당 후보가 선출되고 난 다음에라도 다시 또 해서 마지막
아직까지도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드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아야 되거든요. 지난 서울시장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승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당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얼마나 있을지, 더 나아가서 국민들은 예. 정권 교체를 바라는 많은 국민들은 또 우리 당을 어떻게 바라볼지 그 모든 것을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어떻게 생각을 해보면 또 마지막에 또 드라마틱하게 야권이 대통합이 되는 게 그 승산의 가능성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마찬가지인 게 예를 들어 만약에 이제 정말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 당 후보를 선출해 놓고 야권에 또 다른 후보가 있다. 그러면 이 단일 후보를 만든다는 것은 결국 지지자들을 전부 통합해서 하나로 끌고 가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 너무나 많은 이제 마음의 상처를 서로 갖게 되면 변수가 많이 나올 수 있다. 나올 뿐만 아니라 설사 단일 후보를 만들어도 지지자가 합쳐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모두 우리와 함께 가는 우리 식구라고 생각하고 계속 가야만이 단일 후보를 만들어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지지자의 완벽한 통합을 이루고 그것이 이제 대선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난 3월에 위원님 페이스북에 윤석열이 괴물이면 어떻고 악마면 어떤가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요? 아니 이제 원래 지난번 2016년 탄핵 당시에 당시에 이제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그때 이제 우리 당 당시 우리 새누리당 의원들 많은 분들이 이제 탄핵에 동참을 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사실상 이 탄핵이 되지 않을 걸로 보고 새누리당 당신들은 심판받아야 될 분들이지 탄핵에 동참한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나오니까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는 이 탄핵이라는 힘든 고개를 올라갈 때는 악마의 손이라도 잡고 함께 가야 된다. 해서 결국에는 탄핵을 성사시켰거든요. 지금 우리가 정권 교체를 생각한다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악마의 손을 잡고 탄핵을 성공시켰듯이 우리도 뭐 예를 들어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사적인 감정이나 또는 좋지 못한 인상을 갖고 있는 많은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정권교체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지금 가장 정권교체의 유력한 후보인 윤석열도 함께 가자. 그렇게 해서 야권 단일 후보를 만들어낸다면 정권교체의 성공 가능성은 훨씬 높아지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정권교체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니 혹시 악마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손을 잡고 같이 갑시다. 윤 전 총장이 입당을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이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윤석열 총장 나름대로의 정치 일정이 있을 겁니다. 또 하나는 지금 뭐 국민들 중에는 검찰총장이 갑자기 정치에 참여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의구심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국민적 어떤 기대가 높아진다면 정치 참여에 대해서 훨씬 또 다른 안정감을 가질 분들도 많기 때문에 저는 일정 기간 본인의 그 숙고 기간을 두고 또 국민들도 윤석열 총장이 정치에 참여하고 대선에 출마한다는 데 대해서 안정감을 갖고 받아들일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을 좀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우리 당에서 언제까지 들어라 계속 요구하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 당에도 도움이 되지 않고 윤 총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오히려 또 윤석열 총장이 우리 당에 입당을 해서 함께 하는데도 약간 장애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는 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대선 주자 중에 복당한 홍준표 의원이 있습니다. 집 나간 맏아들 돌아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당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 뭐 이제 맏아들이 그러시니까 집안 어른들 걱정이 많죠. 뭐 원래 집안이 잘 되려면 맏아들이 튼튼해야 되는데 뭐 말썽을 많이 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걱정이 많죠. 아니 근데 아까는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서로 악마나 괴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윤 전 총장과는 손을 잡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저는 그 홍준표 전 대표가 입당하는데도 뭐
아주 반대. 찬성하고 예. 그랬지만 예. 들어오셔서 제발 이런 걱정을 좀 안 하도록. 예, 안 하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 예를 예. 들어 어제 우리가 이제 그 복당 홍준표 의원 복당안을 승인하는 그 예. 의안을 의결하기 직전에 예. 물론 뭐 그 전에 저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이준석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예.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그 전에 저 차담에서 제가 했던 말을 예. 인용을 하더라고요. 이게 어떤 걱정인가요? 그러니까 약간 그 돌출 행동, 돈키호테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 때문인가요? 아니 이제 예. 인간적인 매력을 일 수도 있는데 조금 예. 과도하니까 주로 이제 총기 난사식 그냥 공격을 하니까. 아, 당내에서도 총기 난사식 공격을 하니까 이게 지금 추스리고 통합하고 함께 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약간 좀 삐덕거려질 수가 있다. 잡음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 뭐 재밌는 분이긴 한데요. 걱정이 많죠. 청취자 최혜자님은 국민의힘이 대문을 활짝 열어놓은 건 일단 잘한 것 같아요. 공정하게 경쟁을 해야겠죠. 이런 말씀하셨고요. 청취자 머선 129님은 국민이 엑스파일 궁금해하면 언론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최재형 원장은 감사원장인데 이제 윤석열 전 총장 같은 경우는 일단 검찰총장도 정치적 독립성을 요구받긴 하지만 좀 시간이 많이 좀 지났어요. 3, 4개월 지났지만. 그리고 쫓아내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네. 그 정도의 스토리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국민의힘이 자꾸 당기는 건 네. 어떻게 보면 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전에 그러면 감사원장이 탈원전 관련해서 감사를 하고 뭐 이랬던 것도 너무 정치적으로 보이게 하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사실 예. 유권자인 국민들이 판단을 해야 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셨듯이 결국 감사원장이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라고 하더라도 직무상 독립되어 있고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요구받는 그런 예. 헌법기관인데 그 헌법기관에서 이 정권에서 실하는 감사를 했고 그것이 검찰 고발까지 이루어져서 수사가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서 대통령에 출마하는 것은 결국 감사 자체가 불공정한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이겠죠. 그렇죠. 의도가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죠. 불공정하다는 말은 의도가 있어서 뭐 좀 예. 과도하게 감사를 하거나 그런 예. 결과를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이제 민주당에서 제기가 되고 있고 다만 국민들이 보기에는 뭐 제가 보기에는 예. 엄정 중립하게 정말 이 나라를 위해서 엄정 중립하고 꼭 필요하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그런 사안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했고 역사를 바로잡는다는 그런 소명의식까지 가졌는데 예. 그 후에 이 정권이 자기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온갖 핍박을 가하고 뒤집어 엎으려고 하니 그분이 보기에는 이런 정권이 계속되면 이 나라가 온전하지 못하겠다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갖고 예. 내가 대통령이 되어서 내가 대선에 출마해서 이 정권이 계속 반복되는 일은 막아야 되겠다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이 최재형 감사원장을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좀 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신의 임기를 포기하는 개헌을 검토 중이다. 근데 이제 그 개헌이라는 건 내각제를 의미를 하는 것이고 내각제는 사실은 김종인 전 위원장이 오랫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념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최재형 감사원장과 김종인 전 위원장이 결합할 가능성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이 결합하는 것은 뭐 좋은 일일 수도 있고 뭐 그냥 보통의 일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임기를 2년 만에 사퇴하고 내각제 개헌을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출마한다면 국민들이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째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5년 임기 대통령을 뽑는데 중간에 사퇴하겠다고 하면 그런 감사원장을 뽑아줄 리가 별로 그런 대통령을 뽑아줄 리가 없고 두 번째는 지금 국민들이 당장의 코로나19 때문에 이렇게 힘들고 생활이 힘들고 뭐 지금 돌아가고 있는 모든 국가 정세가 이 정부의 어떤 폭정을 중단시켜달라는 그런 분들이 정권 교체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 국민들이 내각제 못해서 지금 정권 교체하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권력 지배 구조하고는 상관없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예. 물론 뭐 내각제에 개헌을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심사숙고해서 찬성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은 지금 대통령 뽑는데 내각제 해달라고 뽑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리고 또 2년 만에 물러나겠다고 하면 예. 무슨 권력을 거래하는 듯한 느낌이 들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있네. 저는 예. 만약에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그런 조건을 내걸고 출마를 하신다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생각이라고 믿고 있고요. 만약에 정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김종인 전 위원장의 생각이 정말 궁금한 게 지금 저 국민의힘 나오셔가지고 그 윤석열 전 총장과의 거리두기 같은 아니면 윤석열 전 총장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 않다는 것 같은 뉘앙스가 몇 번 나왔어요. 언론 보도에서. 네. 이건 어떤 생각을 갖고 지금 김종인 전 위원장은 이런 발언을 하시는 걸까요? 뭐 제가 김종인 위원장님을 비교적 잘 아는 편이긴 한데 예. 최근에는 연락을 안 해봐서 정확하게 듣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도 정치적으로 통찰력이 풍부하신 그렇죠. 분이고 저는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했던 부분은 지금도 유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주 나와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공정, 공익, 그리고 균형. 한 발짝 더 들어간